이제 저희가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선택 과목을 고르는 거는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고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가려면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권장이 아닌 필수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요구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일단은 과목 편제표를 대략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고등학교 지금 1학년 친구들이 듣는 과목들입니다. 보시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까지는 전부 다 상대평가가 나오는 과목들이고요. 즉 여기는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하와 미적분 2 이거죠. 기하 굉장히 어려워요. 미적분 2도 당연히 어렵죠.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이 바뀌기 전에 입시에서는 상대평가를 안 했어요. 절대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선택했는데 A를 받거나 B를 받으면 상위권 공대에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상위권 공대, 메디컬, 무조건 기하를 들어야 하는데 거기다 등급도 좋아야 해요. 등급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 있는 과목들 또 여기 있는 과학 과목들 중에서 역학과 에너지는 물리 2이고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는 화학 2 과목들이죠. 즉 기존의 입시에서 과학 2 과목들은 다 3학년 때 배우고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만 했어요. 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3학년 때 그걸 들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등급도 잘 딸 수 있어야 돼요. 자, 실제로 대학에서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물어봤을 때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교과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학과 가려는 친구들, 경영학과 가려는 친구들, 무역학과 가려는 친구들이 그걸 안 들었다면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학교에서 그 과목 자체가 없었다. 폐강이 됐다. 또는 열리지조차 않았다. 그러면 안 들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 문과의 경우에는 경미한 감점이나 영향 없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문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제 과목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과목에 대한 그 권장 부분이 적어요. 이 말은 내가 잘하는 과목, 자신 있는 과목, 등급을 따기 쉬운 과목으로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과는 사실 중대한 감점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의대를 가는데 생명2, 화학2를 안 들었다? 당연히 이건 안 뽑히죠. 어떻게 들어가요? 생명2, 화학2를 안 듣고 의대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고 물리2를 안 들었다, 화학2를 안 들었다. 이런 경우들은 공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기하, 미적분2 성적 나오는데 여기다 물리2, 화학2, 그리고 생명2까지 등급 다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성적 잘 받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과를 선택해야 되고요. 내가 그럼에도 나는 이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미리 대비를 해두는 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과는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권장하는 과목들을 보셔도 지금 문과는 뭐가 없죠. 경제 과목에서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는 들어라. 이 정도예요. 경제학과 올 거면 경제를 안 들어도 뽑히기도 해요. 근데 적어도 미적분이랑 확통은 들어라. 이 정도의 기준이고요. 이과는 굉장히 많은 권장 과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과에서 우리가 물리를 빼고 갈 수 있는 학과는 6개에서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거를 부딪혀서 이겨내려고 해야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안 들어야지 생각하는 순간 대학을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건국대학교가 이번에 밝힌 권장 과목들도 같이 예시를 들어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인문이나 사회 쪽은 그 과목의 비중이 크지 않죠. 거의 비슷하죠. 국어, 영어, 사회 당연히 듣는 거고 여기에다가 똑같아요. 미적분의 확률과 통계. 이 정도는 상경 계열에서 들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이과 쪽으로 갔을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미적분 1, 2 듣고 기하 듣고 물리 들어야 됩니다. 이거 3개는 거의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대 가려는 친구들은 이거 꼭 들어야 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경희대가 의대를 가고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친 과목이 물리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물리 안 듣고 화학이랑 생명, 지구만 잘해도 의대를 꽤나 많이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메디컬 계열에서도 물리, 화학, 생명을 들은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바뀌어가는 흐름들은 메디컬에서도 물리를 되도록이면 듣는 게 좋다. 만약에 내가 물리를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년간 1.0을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교과 전형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죠.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점수에 딱 맞춰서 대학을 갈 거면은 사실 입시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건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진로에 대한 확신입니다. 만약에 1학년 1학기를 거치면서 내 성적을 봤을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그거를 강력하게 밀고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바뀌어도 괜찮아요. 바뀌어도 괜찮지만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1학년 1학기 성적을 받았을 때 메디컬을 지원할 만한 성적이 나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밀고 가야지, 아, 나는 또 성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아까 반대로 진로가 없었는데 성적 구조를 보고 진로를 정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진로에 대해서는 방향이 잡혀야 되는 시기입니다. 안 그러면 1학기 때 이미 겪어봤겠지만 너무나 많은 수행평가들이 다 진로와 관련된 탐구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정해두고 2학기 때부터는 진로와 관련된 탐구 활동들을 밀도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잘 알고 선택 과목을 고른 다음에 하나씩 선행을 해나가야죠. 물리화학 어려운 만큼 방학 때 미리 대비를 해둔다든가 수학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있어서는 나만의 차별화된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나만의 차별화된 방향성은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만이 드러낼 수 있는 생각, 나다움이 드러나는 생기부,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에 가고 싶은 학생인데 사실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되게 뛰어나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책도 좋아해요. 그러면 단순히 의학으로만 계속해서 생기부를 풀어가기보다는 의학과 인문학의 융합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한 흔적들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정말 나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 이거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차별화된 생기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